자, 이번에 숙제했던 내용에 대한 정답이고요.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. 왜냐면은 이게 소단원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, 이제 소단원들이 다 끝나고 중단원이 마무리가 될 때 이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, 여러분들 이제 화학2 처음 넘어왔으니까 좀 맛보기용으로 첫 시간은 좀 적게 내드렸고요. 다음번부터는 지금보단 많을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화학 1 때보다는 좀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양이 많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룰 만한 문제가 1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처럼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거,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, 6번 문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특히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우리 3가지 배웠던 분자간 힘, 이 모든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비교하시는데 사용하기가 편할 거다.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, 놓치는 부분 없이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11번과 13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 분자 모양에 따라서 혹은 분자량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끓는 점을 비교할지, 그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힘들이 주로 사용이 돼서 끓는 점 비교에 사용이 되는지, 혹은 그 물질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어떤 힘이 주로 관여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, 정확하게 분석하실 줄 아셔야 이 문제들을 푸실 때 헷갈림이 없을 겁니다.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단순한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분석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고, 좀 더 이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있을수록 뒤로 가면 여러분들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. 그럴 때 이런 기본부터 제대로 닦여있지 않는 경우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만 잘 하셔도 아마 후반부에 나오는 끓는 점 비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, 혹시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. 여기서 틀리는 것들은 무조건 개념이 약간 부족하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앞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. 특히 9번 문제나 7번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 개념에 중요한 문제들이죠. 이런 거 틀렸을 때는 다시 한번 앞에 복습하시고 공부를 하셔서,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학원 오셔서 저와 같이 풀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